동성애? 아니 이성이랑 그럼 그냥 육체적 관계만을 위해서만 몸이 그냥 좋다고 해서 끌리진 않으니까 나라는 존재를 폭력으로 휘두른다. 인생은 무작이다. 청양고추가 벼락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벼락인 만큼 벼락 맞은 청양고추는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런 무작위의 확률로 시작된 팟캐스트 벼락 맞은 청양고추에 온 곳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르 저는 네머입니다. 저희가 정말 너무 오랜만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현생일 이슈로 한 2달 정도 늦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많은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인생의 변화가 있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릇이가 지금 많이 변했잖아요. 제가 일반인이 돼서 원래 연예인이셨나요? 제가 퇴사를 하게 돼가지고 와우. 그래서 좀 정신이 없었어요. 힘든 그 1달 넘는 정도의 시간을 보냈어가지고 정신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퇴사를 하기 전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면 너무 생각이 많아지니까 정신 안 좋잖아요. 이걸 할 여유가 없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 둘이 시간 맞추는 것도 너무 어려웠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원래 전에 저희가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날 또 감기에 걸리는 맞아. 바람에 그날 아파가지고 또 못했어요. 네. 네모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그 2달 동안? 저는 이제 대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느라 조금 바빴고요. 네. 은근히 과제들이 조금 있는데 엄청 많지 않아 보이는데 또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항상 이제 매주 업보를 치르게 되는 그쵸. 그런 양의 과제들이라서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바빴고 저희가 이제 시간 맞추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저희가 새로운 모습을 위해 처음으로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맞아요. 새롭죠?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랜- 올림픽 네. 공원에 왔습니다. 맞아요. 어떤가요, 올림픽 공원? 올림픽 공원 저는 그래도 몇 번 와봤었는데 이 공원을 즐기러 온 적은 없거든요. 공원이 이렇게 넓구나 싶고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다 푸릇푸릇해가지고 너무 맞아요. 좋아요. 네모 씨는 여기 처음이시라고. 네, 저는 올림픽 공원은 아마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르 씨를 만나기 위해서 잠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쭉 이 올림픽 공원을 잠깐 돌았거든요. 반 바퀴 정도?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자전거 타기도 너무 좋고 뭔가 러닝 하는 사람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가족들끼리도 많이 오고 개들도 데리고 오고 하는데 너무 예뻐요. 풀들이 많고 나무가 많고 딱 한여름이 되기 전에 오기가 너무 좋다. 맞아요. 한번 오셔라. 이거보다 더 더워지면 조금 힘들 것 같고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넓어서 그런지 상당히 쾌적해요. 오늘 날씨가 그 햇빛에 있으면 조금 더운데 여기 지금 딱 그늘에 앉아 있으니까 바람도 솔솔 불고 너무 좋아요. 진짜 지금 날씨가 최고.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진짜 즐겨야 된다. 정말로 한국에서는 네, 한 달 정도 가니까 좋은 날씨가 한 달 조금 넘게 가니까 초여름을 진짜 즐겨야 된다. 여기 오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커플도 보이고 가족들도 보이고 친구들도 보이고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떤 걸 기반으로 하고 있겠어요? 그죠. 사랑이죠. 아무래도 사랑이죠. 에이. 사랑이죠. 사랑이 뭘까 대체?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런 곳에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날씨도 좋아지고 또 6월이 또 프라이드 먼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이번 주제를 사랑으로 하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 사랑입니다. love, love, love. 죄송해요. 벼락 맞은 청양고추. 사랑에 대한 얘기를 그냥 다양하게 그러니까 뭔가 떠오르는 대로 막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주제를 정하기보다는 흐르는 대로 사랑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저희들의 이 무맥락 무작위 대화, 토크쇼. 무작위 토크쇼를 당황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되게 가볍게 말하면 이상형 토크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상형 토크? 그러니까 뭔가 어떤 친구를 좋아하고 어떤 연인을 좋아하는가 이런 얘기 한 번 한 적 있죠 근데 네, 이 전 회차에서 견딜 수가 없다. 여기서 맞네 한번 했었어요.
그쵸. 거기서는 근데 약간 내가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네거티브 이런 사람 진짜 싫다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또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면모가 보일 때 난 이 사람이 너무 좋다랑 이런 면모가 보일 때 너무 싫다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부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인가요? 아니면 사랑하게 됐다? 된다? 끌린다? 끌린다. 가볍게 먼저 끌린다? 그쵸. 근데 저는 사랑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은 되게 길게 잡아야 되지 않나. 짧게 만나고 알게 된 순간부터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 그쵸. 맞아요. 어떻게 그런 깊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 얘기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친구보다 연인이 위에 있는가? 사랑이냐 우정이냐. 어떤 느낌이냐면 오히려 그러니까 1번의 타입은 연인은 아무랑이나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랑이라는 게 그냥 가벼운 육체적 끌림을 느끼면 사귈 수 있는 거야. 근데 친구는 오히려 더 조건이 빡센 거죠. 조건이 더 센 거죠. 정말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평가하는 인간적인 레벨이 높아야 돼. 나랑 잘 맞고 높아야 되는 게 친구 쪽이 더 높은 사람이 있고 오히려 왜냐하면 연인은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만나는 게 아닌 거야. 안 맞으면 헤어지고. 그럼 그냥 육체적 관계만을 위해서 만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체적 관계가 우위에 있는 거죠. 연인에게서. 그냥 알아갔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이면 좋은 거지만 그렇게 따지고 만나지 않는다는 느낌. 두 번째 타입의 사람은 친구가 되어야만 친구 이상의 것이 있어야만 연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친구처럼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하고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나에게 헌신적이어야 되고 플러스로 육체적인 끌림도 느껴야 돼. 충족돼야 되는 조건이 더 많은 거죠. 그런 식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전 당연히 모두들 후자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특히나 저는 전자인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 게 진짜요? 애초에 저는 소개팅으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1번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친구가 되기도 전에 이미 사귀는 걸 전제하에 보는 거니까 미팅, 소개팅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약간 1번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나중에는 그 부분이 조금 의미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겠지만 어떠세요? 그르 씨는? 저는 완전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안 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스탠다드가 너무 높으니까 이래야 하고 저래야 되고 이게 기준이 되게 많으니까 쉽게 연애를 못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 필요성도 못 느끼기도 하고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내가 왜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해야 하지? 약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친구에서 연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친구가 멋대도 연인이 될 수 있느냐 너는 당연히 후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 네. 근데 왜 전자가 꽤 많다고 생각을 하냐면 정치적인 문제라던가 내 깊은 가치관이 맞지 않아도 사귀는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라지는 거죠. A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맞지 않은 거를 말을 하는 게 어떻게 용납이 되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로 그거를 공격하지 않고 굳이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게 물론 저는 조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경험해보지 않아서 뭔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실 친구랑도 다 너무 다른 존재잖아요. 우린 다 너무 다른 존재고 그러니까 100% 일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어떤 특정한 가치관이 나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일부야. 근데 그 일부가 이 사람과 같지 않았을 때 그것을 그냥 두고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그 친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완전 나에게 코어 가치관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코어 가치관을 건든다? 그러면은 너무 그러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 친구도 되게 어렵잖아요. 네, 친구랑도 되게 긴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고 점점 안 만나게 되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근데 확실히 친구보다 연인에게서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는 아무래도 좀 성애에
관계적인 것들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사람들이면 그것조차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성적으로 끌리고 실제로 스킨십을 하거나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이런 것들도 애초에 관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소게임을 그러니까 약간 밸런스를 맞추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100% 너무 좋다라고 한 사람 없을 테니까 뭐 인성적으로도 너무 훌륭하고 좋고 외모도 훌륭하고 뭐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네요. 갑자기 예전 일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친구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 그런 발언을 하는 남자와 연애를 지속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밤잠을 설친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내 머리를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되고 내 친구 너무 소중한 친구인데 왜 내 소중한 친구가 그런 남자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거지? 그런 생각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네모 씨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친구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나 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사실 정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아, 그쵸, 그쵸. 진짜 정이 떨어질 만한 행동을 한 5번 정도 반복하지 않으면 이미 정이 든 사이에는 사실 흐린 눈 해주기 너무 쉽다. 그렇겠다.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엄청 가까운 친구든 적당히 가까운 친구든 사실 어떠한 발언이나 그 사람의 말투 같은 것들이 나의 신경을 거슬리게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저도. 근데 그게 매번 반복되지 않는 이상 그냥 그렇구나 약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뭔가 관계라는 게 그렇게 서로를 참아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갑자기 사랑은 참아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맞는 것 같다. 싫은 짓을 해도 그게 좀 그렇게 싫게 보이지 않고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뭔가 이해하고 좀 참아주고. 왜냐면 너무 우리는 다른데 그 사람이 나를 침범할 때 나를 이렇게 기꺼이 내주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완전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네, 저도 지금 부모님 그래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약간 아무리 그 사람이 싫은 말을 해도 사실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사랑도 있고 또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참아준다? 그러니까 뭔가 참게 된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맞다. 그리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훨씬 오래 친구 관계가 지속된 사랑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왜? 본지 3개월밖에 안 된 어떤 연인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거나 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느낌을 나에게 받게 하는가 친구로서. 근데 뭔가 조금 연인이 그 사랑의 종류를 굳이 나눈다고 치면은 좀 더 불타는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친구와의 사랑은 그 느리게 오래가는 불이라면 그거는 조금 더 이렇게 타올랐다 꺼지는 불? 꺼져서 그 다음 나에게 돌아오는 건가요? 그런 걸. 그러니까 근데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궤도가 다른 거죠. 궤도가 다른데 여기서 느끼는 강렬함이 너무 세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그런 감정과 쾌락에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친구의 궤도가 있고 연인의 궤도가 있을 때 연인의 궤도가 나를 이제 잡아먹으면 어쩔 수 없이 친구의 궤도가 조금 줄어드는데 그 강렬함이 너무 세서 그런 것 같다. 근데 그걸 친구가 서운함을 느끼도록 하면 안 되죠. 그게 존중 아닙니까? 뭐 이거는 정확한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 기준이 다 너무 다르니까. 연인 때문이든 다른 친구 때문이든 가족 때문이든 저는 이제 누구의 관계를 나보다 우선시 했느냐보다는 그 우선시 하는 과정을 내게 어떻게 전달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친구랑 약속을 잡았는데 그 친구가 3일 전에 연인이랑 만난다고 해서 갑자기 그 약속 안 나온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가족이랑의 약속이든 누구와의 약속이든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게 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친구의 약속이 먼저 했는데 왜 남친구의 약속을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통보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아니, 통보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애초에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친구와 약속을 먼저 했는데. 선약 몰라요? 선약? 그러니까 그런 제가 말하는 게 남친이 문제인 게 아니라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걸 왜 깨냐의 문제라는 거죠. 제 말은.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깰 때 그게 남자친구든 다른 친구든 자기 개인적인 뭐 어디 자기가 어디 가야 되는 거든 진짜 급할 수밖에 없는 일 있잖아요. 뭐 누가 돌아가셨어.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방식의 문제란. 방식의 문제다. 네. 그러지 마세요. 지금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벼락 맞은 청양고추.
이상형 토크를 하기로 했는데 아. 여기까지 흘러왔네요. 그쵸. 다시 그러면 이상형 토크를 넘어가 볼까요? 아, 좋습니다. 저는 이상형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한테 끌린다는 좀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한테 좀 끌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호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근데 외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외모로 특정한 이거에 끌린다는 모르겠고 근데 웃는 게 이것도 약간 반전 매력이랑 합쳐지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을 때랑 웃을 때랑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엄청 콕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이 진짜 매력적인 것 같고 외적인 거는 저는 지금 만나는 연인이 있으니까 이상형을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연인을 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상형을 말할 때. 근데 몸 좋으신 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몸 좋은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덕질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말라 있었고 진짜 희한해. 대부분 말라 있었고 우락부락한 근육맨 스타일의 남성을 진심으로 덕질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애초에 근데 저는 연예인 덕질 별로 안 하는데 그래도 조금 단기간이나마 빠져가지고 막 사진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저장하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중성적인 매력이 있고 좀 소년미가 있고 좀 마르고 길쭉하고 그런 스타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참 웃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냥 몸 좋은 사람을 좋아했던 거는 사회적으로 세뇌되어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사회적으로 몸 좋은 사람이 되게 섹시하고 뭔가 성적 어필이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그쵸. 맞아요.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 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 몸 좋은 사람한테 끌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끌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몸이 그냥 좋다고 해서 끌리진 않으니까 끌린 적도 있다. 약간 이런 느낌? 네.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 몸 좋은 사람이 좋다고 했을 때 제가 끌리는 포인트는 그 사람이 되게 무거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약간 두꺼운 단순히 근육이 큰 문제라기보단 체격도 커야 된다 인 것 같아요. 보디빌딩을 한 몸에 근육이 큰 그런 거에 끌리는 게 아니라 그 마른 남자 말고 조금 몸 좋은 남자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체격이 커서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몸이 두꺼운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죠, 그런 거는.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나? 그럴 수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되게 성적인 섹슈얼한 매력 느끼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벼락 맞은 청양고추. 그러면 저희 이어서 그냥 사랑, 연애, 결혼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르 씨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왜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연애를 하라고 하는가? 연애를 안 하고 있으면은 왜 안 하냐? 넌 왜 연애를 안 하냐? 연애를 좀 해라. 이런 얘기. 정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부모님은 근데 이런 부모님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국에. 청소년 학생 때 그때는 정말 남자라는 건 금지사항이었거든요. 남자를 만나서는 안 되고 그게 엄청 보수적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구나 약간 이렇게 완전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갑자기 성인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너는 왜 연애를 안 하니? 근데 그렇다고 학생 때 연애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때 연애를 했는데 엄청 혼났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막 TV를 볼 때 막 저런 남자는 어때? 그래야 너는 어떤 남자가 좋아?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이도 없고 그리고 그 태도의 이중성이 좀 화나는. 저는 어렸을 때 저는 10대 때가 한창 연애에 눈이 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왜 그렇게 친구처럼 나를 대해주지 않는 거지? 왜 친구처럼 나랑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왜 그런 거지? 난 진짜 그런 부모님이 너무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크면서 점점 이제 관심도 없어지고 하는데 이제 와서 왜 안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또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같이 장미식 축제를 보러 갔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커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빠가 너는 안 부럽니?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하고 뚝딱지 같은 소리야.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막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굴더니 이제 와선 안 부럽니라고 하는 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저기 왜 부러워?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왜 부러워? 그리고 아빠는 아유. 근데 또 이거 연애 넘어가서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저희 부모님께서 그 시절에서는 좀 늦게 결혼을 한 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 분들은 이제 막 자녀분들이 결혼하고 애도 낳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런 말을 들을 나이가 전혀 아닌데 결혼 얘기하고 심지어는 왜 안 하냐고? 결혼할 할 생각 없냐고? 약간 이런 말? 뭐랄까? 그냥 넌지시 계속 해야지 약간 이런 뉘앙스의 말들? 최근에는 애를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진짜.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말 들으면 전 대꾸도 안 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엄청 자리 잡은 사람도 아니고, 연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나는 언제쯤 선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그런 뭐 할아버지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근데 확실히 저희 부모님은 그런 얘기 아예 안 해요. 제 주변 친구들 그런 얘기 듣는 애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진짜 다 이래요. 뭐 내가 뭐 한 게 있어야 뭐 결혼을 하든 말든 애를 낳든 말든 그럴 거 아니에요? 막 협박을 하니까 나한테 너 나중에 혼자 안 가지기만 해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소원이 빨리 오빠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저에게 그런 부채감을 왜 안겨주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래서 이번 계기로 깨달았어요. 아, 뭘요? 역시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만 부모는 역시 하나의 이기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쵸. 아무리 아무래도? 자식을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로 자녀를 생각한다면 심지어 나는 딸인데 내 몸 하나 부서져라 하고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어떤 쾌락과 어떤 본인들의 책임 없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손주를 안겨달라 이런 거는 진짜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다. 부모님이 그런 마음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겪어본 거 아니잖아요. 애를 기르는 걸요? 네네. 그래서 더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릇 씨가 엄미세잖아요. 네. 엄마로서 그 딸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했을 때 추천을 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추천은 말을 안 했을 때 정도야 추천이 되는 거고 말을 하는 순간 강요가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단순히 애기가 자기가 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닐 수도 아니. 있지 않을까. 아니?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전 저는 전혀. 부모님의 마음 모르니까. 아니 뭐 그런 마음도 있긴 하겠죠. 근데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고 왜냐면 그런 말을 할 때 항상 육아 프로그램을 보거나 이럴 때 얘기를 하니까 아유 나는 언제쯤 저희 엄마 아빠는 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럽다. 그래서 별로 그런 얘기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럴 수도. 네. 부모님 주변 영향이 큰 것도 있는 것 같고 요즘 들어 그런 얘기를 부쩍 하니까. 그럼 한번 얘기를 하세요. 화내면서. 근데 화를 낼 만한 분위기도 아닌 게 그냥 막 장난으로 하니까. 아니, 농담식으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갑자기 막 급발진해가지고 아이 그만 살려 이러면은 또 더 분위기가 험악해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말 듣기 싫은 거 아니에요? 장난으로라도? 그렇긴 한데 아빠가 혼잣말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대꾸를 안 하고 약간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한다고 약간 이렇게 하긴 해요. 아니면 약간 애교식으로 엄마가 아유 우리 그르는 언제쯤 저런 연애를 해보나 이러면은 나는 맨날 엄마 옆에 있을 건데 이렇게 엄미세 발동. 애교 아닌 애교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상당히 옛날 분이시라 동성애 이런 거 정말 열려있지 않으세요. 네. 어느 순간부터 엄마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내가 느끼기로는 제가 어떻게 보면 레즈비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하고 관심도 없어 보니까. 그리고 뭔가 그런 경우에는 숨길 테니까. 그러니까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해도 뭔가 엄마한테 말 안 할 테니까 엄마의 합리적 추론. 그러니까 은연중에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같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한드에 동성애적 코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엄마랑 같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그 내용이 알고 보니 그 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약간 이런 식의 네. 내용이었거든요. 엄마랑 둘이 보면서 그냥 재밌게 저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엄마가 아 뭐야 갑자기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왜? 이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동성애? 이러는 저한테 너무 웃기잖아. 근데 확신했죠. 아 우리 엄마 약간 날 의심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심어져 있다. 어. 그리고 제가 한참 마마무도 덕질하고 막 이랬었어가지고 더 그렇지도 않았을까. 그때 이후로 그런 확신이 들었고 또 언제는 엄마랑 또 얘기를 하다가 엄마한테 아 나는 엄마랑 이렇게 다닐래. 엄마랑 있으면 돼. 엄마랑 이런 거 할래. 이랬는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 엄마를 동성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네. 근데 엄마가 아니 이성이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엄마랑 할래? 그러니까 아니 동성 말고 이성이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치겠다. 두 번째 확신, 최종 확신을 했죠. 우리 엄마 지금 불안하다. 내 딸이 레즈일까봐. 벼락 맞은 청양고추. 의심해주는 게 좋은 걸까 싶기도 하고. 오히려 열려있는 것이다? 진짜로 내가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식으로라도 나와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절대 일부러 말도 안 꺼내고 숨 막히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를 들면 내가 게이거나 레즈거나 바이거나 뭐 어쨌든 성정체성이 조금 다른 걸 가지고 있을 때 엥? 너 게이야? 이게 나은 거죠. 절대 게이, 동성애, 레즈 얘기 안 하면서 무조건 그냥 먹금하는 것보다. 아예 없는 취급하는 것보다? 네, 예를 들면 친구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친구 관계에서 커밍아웃 한다 치면 에? 너 여자도 좋아해? 이런 반응이면 이게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그냥 약간 놀라서 하는 반응이 일 수도 있고 뭐 한 건데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예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꽤 있더라고요. 그쵸. 아, 친구로서 이제 그러니까 다 이제 자기 회로로 해석해. 그 회로로 안 돌아가가지고. 네, 그 회로로 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루트인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진짜 친구로서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갑자기 막 나는 이런 부분이 좋고 막 이런 게 되게 끌리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렇게 해석한다거나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동성이랑 그래도 남자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뭐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대화가 통할 것 같은데 설명을 하면? 네, 약간 왜 그래? 근데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제 생각에는 대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아예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할 것 같은 느낌? 벽이 있는. 네. 저는 동성애를 왜 안 좋아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걸 못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 이 60억 지구에서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다 다른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남자와 여자만이 사랑을 하고 그럴 그쵸. 수가 있는 거 되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지?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제 미디어에서 계속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이성의 1대1 정상성 연애만 보여주니까. 그래도. 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4, 50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거의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60살, 50살이 됐는데 지구가 사실 네모래?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비유인가? 무슨 말이야? 지구 둥글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구는 둥글고 사진도 지금 그렇게 다 찍혀 있고 모든 중력과 모든 것들이 지금 지구는 둥글다고 가르치고 있는 지구가 네모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근데 지구가 계속 깎여서 네모가 됐대. 아니 말도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동성애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게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 느낌이라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엄마 아빠 세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젊은 세대가 그러면은 진짜 신기하긴 해. 그쵸? 주변에 있어요. 많아요. 진짜 신기해. 진짜 많아요. 환경 탓이 저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러니까 너무 일상적으로 앞에서 이제 동성애 커플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확실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미디어 그 근데 제 유튜브라는 게 일상에서 너무 안 보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일상에서 하나도 안 보이죠. 일상에서 안 보이긴 하죠. 근데 그래도 요즘엔 워낙 크리에이터들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제 친구는 유튜버들 중에 누가 봐도 퀴어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티내고 근데 그 사람을 그럼에도 좋아해서 그 사람이 올리는 영상을 정말 많이 보는데도 그쪽으로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히려 더 열린 사람인가? 아 편견이 없다 오히려. 네. 오히려 이제 그것도 어쨌든 특정한 특성에 기반한 거니까. 아 그럴 수도. 내가 너무 열린 교회 편견에 닫힘. 닫힌 교회 열림인 거죠. 닫혀 있는데 열려 있는 거야. 벼락 맞은 청양고추. 그르 씨는 세상에 60억, 80억, 70억 인구가 있는데 모든 사람의 사랑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폴리아모리 다자연에도 이해 가능해요? 아 그거에 관해서는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어가지고 그게 이 사람과도 사랑을 하고 저 사람과도 사랑을 하고. 맞아요. 그 파트너에게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귀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잘은 몰라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형이 조금 다양한 것 같은 게 다자연애 중에 3명이 하는 다자연애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여자 1명, 남자 2명이 있는 관계예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 첫 번째로 사귀었던 1번 남자가 있고 근데 이 여자가 사랑하는 다른 남자가 있어서 이 2번 남자가 있다. 그래서 그냥 1번 남자랑 2번 남자한테 모두 다 얘기를 해서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가끔 너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폴리아모리가 있는 반면 아예 3명이서 사랑하는 폴리아모리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1번과 2번 남자가 아예 모르는 사이인 게 아니라 셋이 친구였는데 이제 셋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 여자와 이 남자들 사이에만 어떤 성적인 관계 내지는 연애 관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이 남자들 사이에서도 연애 관계가 성립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 3명이 동의를 하고 만족을 하는 거면 그쵸? 존재할 수도 있지 않나? 맞아요. 보통은 2명이서 관계를 가지는데 1명이 배신을 했다고 생각해서 그쵸. 그리고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알리니까. 그러니까 바람이랑은 또 다르긴 하죠. 보통은 이제 비밀로 하니까 바람은. 그들이 뭐 합의하에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지 않... 모르겠어요. 이게 항상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는 반응인 게 물론 할 수 있다고 한 반응을 저는 잘 못 보긴 했는데 누군가를 사귀게 됐을 때 그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진짜로 내가 내 연인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연인이 2명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 사람의 연인이 2명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되게 사소한 걸로도 서운해하고 조금 불안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확인받으려고 해요. 그 사랑을. 계속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우선순위가 밀리는 기분을 느끼는 순간 될까 이게? 폴리아모리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긴 해요. 그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이건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견딜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궁금하다. 해보고 싶다. 오케이. 해볼래요? 나 같아도 그 2사람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이 똑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그니까. 전 좀 친구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연인한테는 폭력적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적이라는 말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폭력적이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폭력으로 휘두른다. 나를 정말 아기처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다 받아줘야 돼. 불쌍해. 그런 욕심을 참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욕심이 나는 걸까? 싶어서 그런 면에서는 우정과는 또 다르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애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출현하는 것일까 과연?
친구들한테는 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친구들한테도 가끔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 정도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만약에 계속 다른 친구들이랑 막 만나. 응. 그럼 서운하잖아요. 수밖에 없지. 그게 계속 심화되면 약간 연인한테 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 연인한테 어떻게 하시는데요? 애기처럼 군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바쁘면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친구랑은 알겠어. 그러면은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은 일인데, 연인은 그쪽에서 막, 오늘 너무 바빠서 못 만날 것 같아. 이랬을 때 기분이 상한 적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 상한 걸 이제 티를 내니까 제가 애기가 같이 된다는 거죠. 왜 못 만나는데 이렇게? 그쵸? 못 만날 거면 말이라도 엄청 날 어르고 달래줘라. 이거예요. 난 네가 진짜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다. 이걸 말을 안 하면 되게 약간 곡해해서 내가 안 보고 싶구나. 내가 안 보고 싶고 날 안 좋아하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순간적인 감정이 그렇게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불안형이시다. 진짜.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연인과 친구 관계가 완전히 동떨어진 건 또 아닌 게, 전 친구들도 제가 먼저 물어야 되는 친구들이 아닌 먼저 나에게 표현을 해주는 친구들이 많고 거기서 안정을 느껴요. 나한테 보고 싶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애정 표현을 잘 해주거나 연락을 해주고 되게 약간 MFP. 주변에 그런 사람만 냅두는군요. 그런 사람들과 되게 친해지고, 제가 먼저 연락을 자주 잘 안 해서 연락을 먼저 해주는 사람이랑 관계가 이어지죠, 보통은. 되게 이기적이시다. 받기만을 원하는 거잖아요. 완전 깊죠. 완전. 전 연애에서도 완전 나만 그럴 수 있어. 내로남불 심해요. 진짜 별로다. 근데 막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이 괘씸하거나 이런 거 아닌데 그냥 변명한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멀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냐면 이쪽에서 연락을 잘 안 하니까 그러면 만나는 횟수가 주니까 약간 그렇게 되는. 이제 알았어. 뭘 아셨어요? 네모 씨는 네. 주변에 그렇게 해주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본인이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렇게 받기만 하는 거지. 받기만을 바라고 난 안 해도 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면 안정감을 못 느껴요, 제가. 이쪽에 결핍인 거죠. 그래서 제가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이랑 관계를 못 이어가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말투에서부터 날 안 사랑한다고 느끼거든. 그게 나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닌데도 그냥 그 사람의 말투인데도 불안형인 거죠. 나 안 좋아해서 이렇게 말하나?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저는 항상 네모 씨를 보면서 막내 같지 않다라고 느꼈는데 지금 얘기하고 나니까 정말 막내 같네요.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벼락 맞은 청양고추. 주는 게 좋으세요? 주는 거 좋던데?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주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좋으신 분이시다. 막 어르고 달래고 싶어요. 달래면 받고 싶어요. 나대 깊죠 이러면. 근데 그거를 약간 자기 통제하에 그래 이렇게 해주는 게 진짜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항상 그래 했던 쪽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히 어리광 피우는 성격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안 해줘? 깊죠? 이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생각해보면 진짜 없는 것 같고. 저는 완전 친구 관계에서는 수동적 깊조를. 그래요? 네. 언제 그러시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수동적이라는 게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런 걸 항상 바라고 있어, 내면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아니야? 말을 해야 알지. 여러 명에게서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한테 지랄하진 않죠. 한 사람한테 지랄하는 건 연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덜 주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좀 그래요. 그러면 연인이 집착하는 거랑 방치하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나으세요? 집착이 어느 정도 수준의 집착이죠? 어디야 지금? 우리 여기 봐. 왜 친구 만났어? 우리 둘이 만나기로. 아니 이번 주에 데이트 2번밖에 못했는데 지금 친구랑 만난 거야? 그럼 나도 거기 가도 돼? 그러면 너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 그러면 그 앞에서 만나자. 지금 너 만나러 가도 돼? 그럼 좀 피곤할 수도. 왜 연락 안 봐? 1시간 동안 연락 안 보면 어떻게 뭐 하고 있었어? 나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어서 나 계속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했단 말이야. 왜 연락 안 받았어? 어느 수준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도를 지나치면 피곤할 것 같은데요? 근데 방치도 먼저 연락 안 하면 절대 연락 안 하고
나를 만났을 때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만나고 있을 때는 방치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1대1로 만나고 있을 땐 집착남도 집착 안 해요. 집착 남녀도. 아, 근데 집착보다 방치가 나을 것 같은데요. 네모 씨는요? 집착해주는 게 좋죠. 네. 집착이 나아요. 방치하면 저 아마 헤어질걸요? 아, 얘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그 상대방이 너무 안정형이라 안 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연인은 제가 지랄 안 하면은 조금 저를 방치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안 헤어지셨네요. 아, 근데 또 완전히 방치라고 말하긴 조금 그렇고. 근데 이제 연락을 자주 하라고 제가 많이 했죠. 연락을 안 하면 이제 빡치죠. 저는 네모 씨랑 연애 안 할래요. 저랑 연애 저도 안 하고 싶어요. 너무 지랄 맞아가지고 연애할 때. 저도 저랑은 연애 안 하고 싶어요. 왜요? 다 받아주고 나대나대 해주는 여자인데. 나 같은 사람의 연애를 할 수 있는가? 나 같은 성격인 거죠. 할 수 있어요? 가능할지도? 그러니까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코드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전시 보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되게 자기를 닮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가치관이 비슷하거나 이런 것도 결국은 나를 닮은 거니까. 나를 닮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벼락 맞은 청양고추. 자, 그러면은 또 저희가 꼭 하는 게 있죠? 바로 콘텐츠 추천. 나란. 오늘은 사랑과 관련된 콘텐츠 추천. 사랑과 관련된 콘텐츠 너무 많죠. 책도 많고 영화도 많고 그치. 드라마, 노래 너무 많은데 그르 씨는 어떤 걸 추천하실 거예요? 장르? 드라마? 드라마 추천하시고 저는 아마 영화 추천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의 추천작은 바로 팬텀 스레드라는 영화인데요. PTA라는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고 최근에 원 배틀 애프터 어너더를 만든 감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항상 미친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 물론 이제 제가 원 배틀 애프터 어너더랑 팬텀 스레드 그리고 펀치 드렁크 러브라는 작품 이렇게만 보긴 했는데 펀치 드렁크 러브를 추천할까 팬텀 스레드를 추천할까 하다가 팬텀 스레드가 되게 영상미가 좋고 그 어떤 그 디자이너 남자가 시골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와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냥 미친 놈들의 사랑이에요. 근데 펀치 드렁크 러브도 미친 놈들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펀치 드렁크 러브는 조금 불편해하는 여성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왜냐하면 그 남성이 사랑을 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여자를 때리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아닌데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그렇게 나와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좀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폭력을 이미 행하시고 계시니까. 네. 근데 이게 막 제가 좀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저는 무조건 사랑은 폭력이다라고 생각해요. 내 존재를 너무 강요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팬텀 스레드는 이거는 이제 스포니까 얘기를 안 할 건데 이제 처음에는 누가 봐도 로맨틱한 사랑에 빠졌던 이들이 그 사랑의 강도가 깊어지고 강해지면서 얼마나 톡식한 느낌으로까지 사랑이 진행되는가 이게 사랑이라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전 너무 뭐 사실 처음에 보면은 약간 뭐야 이게 이게 뭔 사랑이야 서로를 뭐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봤을 땐 전 너무 공감해요. 특히 어떤 이런 연인과의 독점적인 연애 관계에서 서로에게 보여주는 어떤 폭력 같은 것들은 충분히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과 비견될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재밌어요 영화가. 그래서 추천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추천. 어디서 볼 수 있지? 왓챠에 있고 웨이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집에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르 씨의 추천작을 말씀해 주시죠. 저의 추천작은 넷플릭스 드라마 소울메이트라는 드라마인데요. 네. SF예요, 장르는. 네. 미래에 나의 소울메이트를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네.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 지구의 어느 곳에서 그냥 어디에 있든 나의 소울메이트를 매칭해주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 대주제를 가지고 단편 영화처럼
한 5-6개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의 주제지만 다 다른 내용을 담고 있고 네. 근데 정말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들이거든요. 아, 진짜 그럴 것 같은 어. 내용들. 어떤 거는 이미 소울메이트라는 게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결혼을 한 커플이 있어요. 근데 소울메이트라는 게 생긴 거야.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미 커플이고 결혼을 한 상태임에도 나의 소울메이트를 찾고 있을 싶어서 수 있다. 네. 검사를 시행을 하는 거죠. 아, 나도 소울메이트 찾고 싶다. 저 사람들 소울메이트 한 건가? 되게 행복해 보이네. 네. 근데 나도 지금 충분히 행복하긴 한데 약간 그걸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나는 좀 더 행복해질 수도?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아까 말했던 폴리아모리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 정말 흥미롭고 나라면은 어떨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걸 보다 보면 드는 생각이 이거를 소울메이트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소울메이트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쵸. 그냥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런 검사를 해서 딱 매칭시켜서 이게 너의 소울메이트야 라고 해서 이 사람은 내 소울메이트니까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를 세뇌시키는. 그런 걸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완전. 어떤 것들은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감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고요. 저희가 가장 재밌게 봤던 거는 제목은 기억 안 나지만 마지막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다. 이렇게 또 콘텐츠 추천을까지 마쳤고요. 네. 이제 슬슬 해가 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보다 살짝 어두워졌어요. 네, 맞아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여러분도 6월에 날씨 좋으니까 많이들 놀러들 가시고 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개, 고양이, 동물들이랑 많은 시간 보내시고 열심히 사랑하세요. 사랑하실 수 있을 때. 좋은 말이네요. 감동적이네요. 말투는 감동적이지 않은데. 지랄 맞은 사랑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또 최대한 빠르게 네. 돌아와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